우리 아이 치아가 안 보이신다고요? 치아가 언제 날지 궁금하시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혼치과에서 어린이들 치료 담당하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 배지수라고 합니다. 소아치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치과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서가 가장 큰 것 같고,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소아치과 같은 경우는 소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작은 성인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이들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소아치과 교과서 제일 서두에 있을 정도로 소아랑 성인이랑 특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치아가 나중에 뭐 빠진다는 특성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공포감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때 이 치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생각하는 게 꼭 중요해서, 그런 점에서 성인치과와 소아치과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은 굉장히 많은데,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치과를 무서워해서 뭐 발도 못 들였던 친구가 와서 뭐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끝에는 뭐 즐겁게 잘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다음에 치과를 즐겁게 올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보람차고 소아치과를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종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처음부터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들한테 치과를 갔더니 너무 무섭고 아팠다라고 듣는 경우가 있고,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건 부모님들이 이 안 닦으면 치과 가서 이 뽑는다, 이거 안 하면 치과 가서 아프게 한다라는 체벌이나 아니면 훈육으로 치과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이들의 공포감을 많이 자극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이제 마음속에 치과는 무서운 곳, 벌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치과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치아가 나기 시작했을 때가 한 생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방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 시기에 외출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시고 가정에서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시다 하시면 치열이 완성될 쯤 시기인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한 번쯤 내원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유치열 교합이 웬만큼 완성이 돼 있기도 하고, 아이가 치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관리법을 저한테 배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2돌에서 3돌 사이는 반드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는 영구치보다 훨씬 충치에 취약해요.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고, 한번 생기면 진행도 빠르고,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충치가 조금만 진행돼도 신경치료에 준한 치료를 하게 될 정도로 충치에 취약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불어서 불소도포도 같이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충치는 대부분 어금니의 사인면에 생기게 되거든요. 이 어금니는 생각보다 오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충치는 대부분 4살, 5살 어린이들 가장 많이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계산해도 7, 8년 정도 충치가 많은 상태로 사용을 하거나 심하면 이가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기 때문에, 유치는 아무리 빠지는 치아라고 하더라도 사용 기간을 고려해서 어렸을 때 충치가 생긴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만의 특별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에 최소 2번, 특히 아침밥 먹고 그리고 자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 2번 정도는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 되는 치약을 사용을 해주셔서 양치를 해주시고, 양치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직접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취침하기 전에 양치가 가장 중요한데, 깨끗이 칫솔질을 하는 것은 물론
부분 치실 사용을 같이 꼭 해주셔야 하고요. 순서는 치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칠 거야, 나한테 무섭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이랑 제가 한 팀이라는 걸 아이한테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아이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같은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은 아시지만 아이에게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랑 잘 얘기를 해서 선생님은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거고 지금 입안에 다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만 하는 거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아이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어떤 치료가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무슨 치료를 할지 말을 하고 이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직접 보여주고,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바로 시행을 하거나 물총으로 할 거야 아니면 바람이 나올 거야 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 입 안이 아니라 손에 직접 해보거나 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치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 탈감작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혹 영구치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특히나 위턱 가쪽 앞니나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많이들 없는 채로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만으로 4살이나 5살 정도에 치과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 평생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우선은 소아치과에서 영구치가 없는 부위 위에 있는 유치를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예방치료 해드리고 필요하면 가벼운 충치치료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나 필요하면 성인 시기에 또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영구치가 없는 공간을 교정으로 폐쇄를 해서 틈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되거나 이 부위에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1개 혹은 2개 정도 심으면서 튼튼한 치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평생에 걸쳐서 미용치과에서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아치과 오시기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아이들도 안 간다고 많이 할 거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치과는 막연히 무섭고 아프고 이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셔서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즐겁고 아이들도 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치과에 또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가 잘 해드리니까요. 소아치과 진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